기소는 애초에 최대한 바르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사 검사들이 저는 과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건에 임하는가, 정말 심각하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관련해서 2022년 9월에 기사를 썼는데, 제가 기사를 쓰면서도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된 지 딱 4개월 됐을 텐데, 그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10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0건. 지금 현재 4건이 기소됐고 11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나머지 6건이 더 있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더 이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정도라면 이재명 대표는 그 어떤 사람이 그 용산에 있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확정적 중범죄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10건의 그런 중대한 그 범죄 혐의를 갖고 있으면 그건 확정적 중범죄자겠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어느 사건 하나가 이렇게 명확하게 유죄 혐의와 증거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 대표에게 상당한 정도의 범죄 혐의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원칙 중에 하나가 비례성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사가 자의적으로 그냥 기소를 한 겁니다.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전혀 지금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저는 이런 그 범죄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관료들의 권한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화 이후에 많은 권한을 시민들이 갖고 또는 정당이 갖고 정치인이 갖고 이런 구조로 바꾸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 정치 과정, 권한 이런 것들이 민주화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관료의 권한은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군인들만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고스란히 지금 관료들이 다 갖고 있고요. 그 관료의 정점에 지금 검사들이 있는 겁니다. 검사들이 과거에 군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국가의 합법적인 폭력, 그건 사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원래 국가에 줬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검사가 오로지 쥐고 이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민주당이 제기한 3건의 검사 탄핵 가운데 2건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정도의 일을 벌이고도 공무원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과연 검사 판사는 무슨 연쇄 살인이라도 해야지 파면을 할 것인 건지, 저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최근에 임용되는 검사와 판사 중에 서울 출신, 그 중에서도 강남 출신, 그리고 서울의 주요 대학 출신, 그리고 부유하고 부모의 지위가 높은 권력이 많은 집안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으로 우리 사회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강력한 권한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를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앞으로 생각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